시트 조작 버튼을 이렇게 위아래로 배열을 했네요. 좀 호불호가 딱 갈리는 부분이더라고요. 배열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되게 편하게 잡혀 있네요. 아니 씨랑 내가 같이 막 나오자. 시승기들 보니까 네. 되게 소프트하다고 그래서 네. 정말 고급차처럼 만들어놨나 했는데 그렇진 않고 생각보다 단단한데요? 처음 느낌은? 이 서스펜션은 그렇게 소프트하지 않은데 스팅은 우악 이런 느낌으로 가속되는데 네. 얘는 조금 맘먹고 가속 좀 해봐야지 그래도 우악 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전기차 가듯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좀 그게 아마 스포츠를 기대하고서 이 차를 타면 이게 뭐야 이러는 느낌이 처음에 들고 근데 좀 달리다 보면 오 이게 이 속도 맞아? 뭐 이런 느낌.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달리는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와. 이 정도 인테리어를 만약에 수입차에서 하려면 적어도 이 차보다 한 2, 3천만 원 더 줘야 되겠죠? 8천만 원대 끝까지 네, 올라가야 맞아요. 될 것 같은데. 2, 3천만 원 더 줘야지 이게 이런 인테리어가 나오죠. 여기 이 알루미늄 소재도 표면 처리를 또 다르게 이렇게 했네요. 아래쪽 이쪽 부분이랑 이 도어 핸들 쪽. 여긴 브러쉬드로 여기랑. 했고 여기는 그냥으로 했고 근데 이게 브러쉬드고 요거는 알루미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루미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확실히 알루미늄이거든요. 이건 확실히 알루미늄인지 모르겠어요. 같았으면은 좀 보기가 이상했을 것 같아요. 너무 면적이 넓어서. 어쨌든 소재를 같게 해도 처리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소재를 쓰거나 해야 되는 부피인 것 같아요. 면적 자체가.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 G70을 최후까지 이제 클리닉을 했는데 네. 최후의 클리닉을 하면서 이 차의 고급감을 더해라 하면서 이제 알루미늄 부분을 리얼 알루미늄이 아니었던 부분을 리얼 알루미늄으로 바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하고 여기가 추가가 된 거죠. 시동이 꺼졌다는 거는 제가 못 느끼고 있었네요. 아예. 시동이 꺼졌어요? 다시 켜질 때에서야 꺼져 있었구나. 꺼질 때도 굉장히 그러니까 공회전이 정말 부드러워요. 현대차는 딴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공회전에 목숨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시동이 걸려있는 걸 누가 말해줘야 돼. 이게 스포츠 모드일 때 사이드 서포트를 조여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미 시트에. 최대한 조여놔가지고 더 이상 안 차이가 조여지는군요. 없네요. 네. 스마트 에코로 돌리니까 펴지네요. 다시 제가 설정해 놓은 게 다시 펴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짓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커스텀 모드가 있어요. 커스텀 모드가 있는데 이 커스텀 모드 설정에는 네. 시트를 조이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군요. 스포츠 세팅으로 시트를 하고 싶어. 이건 커스텀으로 못 한다는. 이 정도 속도에서는 승차감이 아주 달콤하네요. 그렇죠. 저속에서는 좀 단단한 느낌이었거든요. 한 20-30km 정도에서는 5-60으로 올라오니까 조금 더 편해지네요. 근데 폭이 되게 넓은 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분이 드네요. 이 앞에 후드 형상이 이렇게 근육 라인들이 있잖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솟아나는데 양쪽으로 올려서. 근데 운전석에서 이 왼쪽 라인에 완전 왼쪽에 앉아 있다 보니까 아직 오른쪽으로 한참 뭐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끝도 어딘지를 잘 모를 정도로 되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스포츠 모드에서 승차감도 D 세그먼트 고급차의 느낌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네요. 이게 너무 부드럽지 않나요? 했더니 이제 이 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 성향 잘 아시겠지만 부드러워도 자기가 할 것만 잘 하면 사실 전혀 나쁠 게 없어요. 부드러울수록 오히려 더 좋다. 네. 부드러우면서도 자기가 자기 몸놀림을 잘 추스릴 수 있으면 왜 마다해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여진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은 없잖아. 그 여진을 줄이다 보면 결국엔 되게 딱딱해지는데 근데 단단해져도 여진은 남아요. 정말 필요 이상으로 단단해지는 순간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셰시가 떨거나
그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진동이 시작이 돼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셋시 자체가 틀어지면서 그쵸. 일어나는. 아주 극단적으로 서스펜션을 전 단단하게 튜닝했을 때 정말 엄청난 잔진동을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주파수 대역이 전혀 다른 진동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불쾌하고 그게 차가 도로를 더 잘 붙잡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니죠. 네. 차체가 튕겨내버리면 그건 진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네. 너무 딱딱해버리면. 계기판은 이게 요즘 이제 새로운 트렌드인가요? 아래 저속 구간은 이렇게 너무 촘촘하게 그 10km 단위로 5km 단위로 놓고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막 압축시켜가지고 예. 요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가변 구간을 살짝 넣어놓는 건데. 뭐 물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야 이제 디지털로 속도계가 다 뜨고 헤드업 있는 차는 뭐 앞에 이제 속도계가 뜨니까 사실 바늘을 읽을 일은 잘 없거든요. 없죠. 근데 만약에 헤드업도 없고 센터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다른 걸 쓰고 있어서 속도계를 안 띄우고 있다면 바늘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보다는 반대로 가야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위가 더 넓어야 돼. 그렇죠. 왜냐면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힐끔 봐도 바로 속도를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맞네. 네. 근데 지금 막 속도가 270인데 촘촘한 바늘 사이에서 지금 저기 265야, 270이야 이거를 한눈에 보기 어렵거든요. 저속에서는 여유가 있잖아요. 계기판은 오래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고속 주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설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역시 네. 타고난 레이서다운. 레이서니까 270을 중시하는군요. 근데 이 차를 처음 설계한 사람의 생각은 저 위는 속도계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쓰는 구간은 그 100km 남짓한 구간만 쓰지 나머지는 아예 안 쓸 거야. 지금 이게 실용 영역에서 훨씬 넓게, 그러니까 더 많은 다이얼의 면적을 쓰니까 실용 영역에서는 훨씬 편하기는 하죠. 맞아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만 더 많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좀 적은 편이긴 해요. 뭐 그나마 스팅어보단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색깔이라도 바뀌어서. 근데 되게 조용하네요. 심지어 가상 그 엔진 사운드도 꺼놓으셨나요? 그 소리마저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 가상 엔진 사운드 자체가 스팅어보다 훨씬 작게 세팅돼 있어요. 이게 스로틀을 깊게 넣으니까 좀 볼륨이 올라오는군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있어서 그 실제로 별로 좋지 않은 엔진 사운드야 라고 생각되는 거는 역위상으로 지워버려요. 네네. 조용하다. 6기통 트윈터보에서 안 좋은 사운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그 약간 밖에서 들어보면 무슨 소리를 없앴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불쌍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가 살짝 있거든. 이 6기통 현대차 6기통에 살짝 있어요. 소리는 어떠세요? 그 스팅어에 비해서는 이게 스피커에서 나온다라는 느낌은 훨씬 약하긴 약하네요. 사실 스팅어는 좀 사운드는 위화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게다가 또 소리가 너무 엉덩이 밑에서 올라오는 티가 많이 났고 근데 얘도 소리는 아래서 올라오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사운드의 볼륨은 작고 진동이 그 대신 몸으로 느껴져요. 약간 이 우웅할 때 엉덩이 밑에서 이렇게 간질간질하는 그런 게 좀 있네요. 더 저음으로 깔아서 그런가? 일단 그 이 가상 사운드 자체는 그래도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풍절음이 뭐 이렇게 속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바람 소리가 나네요. 풍절음도 스팅어보다 심해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해보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로 핸들을 놓고 얼마나 버티나. 아니 그럼 위험한 걸 자꾸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루즈를 그리고 차선 유지도 켜고요. 그 다음에 ESC도 켜고요. 꼭 스마트 크루즈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차선 이탈 방지만 켤 수도 그럼 있어요. 엘카스의 성능을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성능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유지하느냐. 자, 오케이. 손을 떼세요. 짠. 네. 잡아라 이게 일단 코너를 정확하게 그냥- 에이펙스를 노리고 들어가네요. 안쪽. 자, 지금 잡으라고 떴고요. 그래요? 그리고 해제되나요? 아니요, 해제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잡으라고 해서 일단 잡아봤는데 다시 한번. 지금 근데 한 반 정도는 인식하고 반 정도 인식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식 못했어요. 네.
인식 못했어요 또. 이 왼쪽 차선 쪽이 왼쪽 차선을 못 인식하고 있네요. 왜 그런지. 중앙 쪽에 지금 노란색 구간이거든요. 저 노란색을 인식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 옆으로 옮겨볼까요 그러면? 네, 아직도 인식 못했어요. 떴네요. 인식했다. 네, 떴어요. 자 이제 자, 대략 거의 10초 정도 있으면 잡으라고 경고가 뜨고요. 아직 유지해주고 있고, 이제 중지됐네요. 짧아요. 그래요. 이 정도면은 15초 남짓 지나서 풀렸어요. 누군가 근데 이건 HDA가 아니고 일반 도로잖아요. 네.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HDA라는 게 작동되는데 네. 그때 HDA 상황에서는 훨씬 더 길게 이게 간다고 해요. 일반 도로에서는 그럴 수 10초. 있죠. 네, HDA에선 HDA에서만 훨씬 길게. 작동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HDA 기능이 많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도심에서 하는 그냥 엘카스하고 똑같았는데 네. 이게 많이 좀 달라졌다. 한번 가서 한번 보죠, 고속도로에서. 이제 크루즈 컨트롤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는 안 써도 되고 HDA 상태에서 그냥 해보자는 거죠? 예. 손을 놓고 얼마나 유지가 될까? 잡으라는 경고도 안 하네요. 경고도 안 해요. 이놈 참. 자, 이제 잡으라고 경고가 올라왔어요. 한 40초 정도 갔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꺼졌네요. 어떤 분들은 30분 동안 그냥 갔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30분이요. 그럴 수는 없겠네요. 길이 쭉 직선이면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네요. 100km로 세팅하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한번 110에서 지금 해보겠습니다. 더 오래 가는데요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50초. 안 끝나? 저 좀 잘게요. 잘 가는데요? 안 끝나네. 60초, 1분 지났어요 지금. 그래요? 이거 뭐 자율주행이 그렇게 멀지 않았네요. 와, 장난 아니다. 지금 멀지 2분 않았네요? 30초를 지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행 컨디션에 따라서 이 허용해줄 수 있는 시간은 되게 가변적인 거네요. 그러면 아까 짧게는 한 10초, 20초 뭐 이 정도만 보다가 좀 길게는 곧 3분이에요 이제.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제 떴네요. 핸들을 잡으세요. 지금 터널 어두운 데 있다가 딱 나왔는데, 네, 만약에 터널이 없었으면 또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럴 수도 들고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네. 아까 저 편장님이 하셨던 가설 100km로 가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별 쓸데없는 네. 걸 다 실험해 본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자 출발. 터널이 나와요. 초반부터 코스가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저 귤 하나 먹고 싶어졌어요. 이제 뭔가 먹을 여유가 생겼어요. 이거 있으니까 먹방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먹방 차에서.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야, 아직도 계속 가는 거야? 준항. 아까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앞에 전경이 너무 멋진데요. 이 구름이 아니래요 저게. 전경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뭔가 여행을 더 풍요롭게 하는 건 사실이네요 이 기능이. 그죠. 잡으래요. 어쨌든 30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30분은 무리. 네. 근데 지금도 코너 직전에 잡으라고 경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코너하고 관계가 있지 싶네요. 뭔가 정확한 뭐 방식을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는 않겠다라는 거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제 뒷범퍼를 스치듯이 저 골프가 핥고 지나갔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헤드업에 이 지금 HDA 작동 상황들이 다 표시가 되네요. 운전대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크루저리 위에 보여. 있는지, 네. 그리고 차선이 어느 쪽이 가까워지고 있는지. 지금 안 보인다고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그림이 갑자기 떴어요. 이 헤드업의 왼쪽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보가 추가로 떴습니다. 어쨌든 표시창에 오토란 글자 대신에 지금 HDA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네요. 표시되어 그렇죠. 있는 게.
그러니까 저 오토가 저기는 오토라고 뜨는데 여기는 HD라고 그냥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 오토를 아마 개발 당시에 누군가 만들었는데 그게 뭔지 서로들 모르는 상태로 그냥 리리즈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스팅 기능을 한번 써보죠. 안 놓는데요? 네. 아,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가 지금? 아니야, 그 속도 빨라도 코스팅은 돼야지. 자, 다시. 자, 에코 모드 맞죠? 에코 모드 맞아요. 맞는데 이것도 꺼야 되나 혹시? 끄고 끄니까 빠지네요. 이게 또 저 HDA가 작동될 때는 이게 잘 안 풀리는데 그것도 이상하네요. HDA가 연비 운전을 최적화하게끔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돼 있군요. 저는 그건 이해가 되는 게 HDA는 속도에 대한 조절을 운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긴밀하게 필요하면 엔진 브레이크를 걸듯 뭐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도로를 미리 예측하는 게 운전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동력을 계속 클러치를 떼지 않고 연결을 시켜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이걸 다시 켜볼게요. 지금 바로 들어가잖아요. HDA는 중립이 안 들어간다. 어쨌든 중립 들어가는 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포르쉐 같고 느낌이 포르쉐 같고 폭스바겐 같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순간 연비는 연비 미터가 이게 숫자로는 안 나오고 바 기준으로는 30 넘게 당연히 30 넘게 나오겠죠. 지금 아이들링 하고 있으니까 아마 대략 리터당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한 50, 60 정도는 나올 거예요. 아이들링 기준으로 이 속도면 70인데요. 거의 60이 넘었는데요. 타력이니까 사실 뭐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맞아요. 코스팅을 하면서 어쨌든 연비를 높이도록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연비가 10km가 좀 덜 됐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10km 내외 정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먹성이 많은 엔진일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아니 10km 고속도로에서 리셋해서 지금 고속도로로 가고 있는데 연비 10km라는 건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 지금 뭐 순간 연비 그래프로 봤을 때는 글쎄요, 잘 타면 리터당 14 정도 15, 14 정도 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제 내리막 구간이라서 뭐 20까지도 올라가긴 하는데 아니 매뉴얼을 좀 봐야 되겠어요. 매뉴얼이 완전히 너덜너덜해. 이게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이게 헷갈리면은 이렇게 매뉴얼을 열심히 받겠어. 기자들이 절대 안 보는 사람들인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바람직하네요. 네, 바람직한 트렌드예요. 브레이크는 물론 뭐 트랙에 들어가기 전이긴 하지만 스팅어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얘가 부담이 적네요. 부담이 적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팅어 타고 처음 트랙 갈 때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거 좀 밀릴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맞아요. 네, 근데 똑같은 구간에서 똑같이 밟고 왔는데 얘는 무게가 뭐 많은 차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살짝 가벼우니까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매뉴얼 모드로 고정을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패들 시프터로 수동으로 왔는데 또 좀 지나면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거 자동 변속 기능을 해지하는 게 아마 VDC를 끄면 나올까? 안 하네요. 요거랑 연동시켰네요. 그러네요. 나름 또 단계를 더 줬네요. 진짜 스포티한 드라이빙 원하는 사람들은 구동력 제어를 꺼라. 조금 번거로워도 안전을 위해서 한 단계를 더 거쳐라. 그렇죠. 재밌는 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수동 변속을 하니까 나름 변속 충격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현대차에서 그런 세련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현대가 진짜? 아니고 제네시스잖아. 잠깐만 한번 컴포트에서 해봐요. 그러면 지금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뭐요? 주행 모드 컴포트를 바뀔 때 제가 사이드 볼트가 풀린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풀어줬다가 다시 조여주는데요. 왜 그래? 왜 그래?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어요. 약간- 풀었다가 참 넌 여기였지? 이러면서 약간 버그 아니야 이거? 이 컴포트에서 이거 풀어지는 건 좀 이상하네 진짜. 다시 조여줬어요? 조여지는데 뭐 어쨌든 아까만- 풀었다가 조여져요. 풀었다가. 그래요? 이게 변속 충격은 여전한 것 같아요. 자동으로 변속할 때는 사실 정말 매끄럽게 기어를 갈아타는데 이게 매뉴얼 변속에서 일부러 그걸 준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매뉴얼 변속에서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뭔가
해보겠다. 그리고 컴포트랑 스포츠랑 그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스포츠를 기준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조금 풀어서 그거를 컴포트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 스포츠 세팅이 메인이고 거기에 컴포트 세팅을 추가로 나중에 붙인 것 같은 느낌. 뭐 움직임의 자연스러움이 스포츠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차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세팅이 이게 차들마다 주행 모드가 다 요즘에 있으니까 타보면 아 애초에 이 차는 이거를 디폴트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걸 붙인 거구나 이런 느낌들이 조금 오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가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코너링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컴포트 모드에선 좀 지나치게 부드러운 면도 있죠. 지나치게 부드럽다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아까 사실 제가 그 얘기했던 부분은 요철이 좀 심한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너 곡률도 심한 데다가 네. 바닥도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었는데 네. 보통 그런 경우라면 소프트한 쪽이 유리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차가 타이어가 지면에서 떠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추경수를 하면서 이제 코너를 돌아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단단하면은 되려 마이너스적인 게 일반적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금 그 불필요한 고동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컴포트 모드보다는 스포츠 모드가 코너에서는 확실히 더 좋더라. 네, 스포츠 모드로 돌았으면은 그 울퉁불퉁한 요철도 잘 흡수하면서 바디 컨트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는데 컴포트는 더 승차감 쪽으로 많이 좀 지향을 하고 있는. 연료는 지금 일반유가 들어가 있나요? 고급유가 들어가 있나요? 이게 딱 그 고급류 세팅이라고 안 써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고급유 매핑일 건데요, 분명히. 지금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아무튼 요 개발 단계에서 참여했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급유랑 일반유랑 출력 차이가 좀 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테스트를 조만간 할 거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꼭 고급유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럴 수가. 그럼 우리 고급류 넣어야 돼요? 그렇죠. 아, 돈 많이 들어가는 차네. 기름도 엄청나게 먹고 지금. 이게 일반유라고 한다면은 이걸 다 일단 써야죠. MT까지 다 쓰고 그 다음에 고급유를 100% 딱 채워줘야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돈 많이 드네. 근데 이 차는 천천히 달려도 연료를 많이 먹는군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럴 거면 그냥 빨리 달리고 말지. 천천히 달리는데 또 8분의 1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평균 연비는 한 5.5km 여전히 올라올 생각을 안 하네요. 370마력의 대가. 이 차도 어쨌든 연비는 만만치 않은 걸로. 그러게요. 스티머보다 좀 더 먹는 느낌이네요. 정속 주행할 때도. 근데 이게 4륜구동이니까 조금 더 먹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무게 증가는 뭐 둘째로 하더라도 구동계가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안 놀아요. 아무리 해도. 자, 이게 드리프트가 되려면 토크가 순식간에 뒷타이어의 한계 그립을 괴롭혀줘야 되는데 지금 H트랙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끊임없이 네 바퀴의 트랙션을 확인해서 동력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꿈쩍을 안 하네요, 뒷바퀴가. 보이시나요? 역시 안 되는구나. 정말 꿈쩍을 안 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참. 아무리 무게중심을 이렇게 많이 흔들어도 사실 지금 이렇게 저속 영역에서는 스티커 지금 드리프트도 안 되는 차를 무슨 스포티하다고 갖고 오신 거예요. G70은 안 된다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스팅어처럼 딱 이렇게 드리프트 딱 돼야죠. 역시. 오, 진짜 와. 지금도 완전한 정상 컨디션 상태만. 진짜 멋지네. 역시 스팅어라니까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뭔가 좀 뭐 사실 오토매틱이고요 지금. 그리고 또 LSD가 완전히 그 스포츠카 뭐 레이스카에 쓰이는 LSD랑 성향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시프트업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시프트업이 돼서 출력이 RPM이 안 뜬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일단이죠? 한번 보세요. 네, 일단인데 이 드리프트를 일단에서 중방 경보가 뜨고 2단 넘어갔어요. 네. 후측박 충돌 경고는 왜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차한테. 차가 지금 계속 도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얘가. 차로 이탈 방지 보조도 점검을 해달래요. 아 이거 뭔가 병희 씨가 우리 차를 지금 다 망가뜨리고 경고등이 있어. 화면 왜 어두워졌어? 하이빔 보조 시스템도 점검해달래요. 아 이럴 수가. 병희 씨 지금 우리 차를 지금 얼마나 지금 망가뜨린 경고등이 거예요? 하나 둘셋넷 6개 정도가 떴네요. 아 진짜 이럴 수가. 어쨌든 재밌네요. 어쨌든 운전자가 재밌네요. 정말 아주 즐겁게 만들어주는 차인 건 확실합니다. 자, 이게 왜 뒤에 혼자 가 있죠? 수동 모드인데? 뒤로 가요. 이 차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자기 혼자 뒤로 그러네요. 가는 거. 그리고 시프트업이 돼버리는 거. 딱 드리프트 머신이다 그러면 2단으로 딱 보죠. 일단 2단 네. 됐어요. 1단으로 계속 돌 수는 없죠. 1단으로 계속 돌 수 있죠. 지금 2단으로 지가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계속 엑셀 낮추면. 컨트롤을 약간 더 아. 연기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스로틀을 많이 쓰면 걔가 이제 레드존까지 계속 치다가 2단으로 어느 순간 아.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보다 조금 아꼈으면 네, 스로틀을 아껴 괜찮냐? 쓰면 1단에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아무튼 스팅어 짱이잖아요. 봐봐요. 스팅어 후륜. 아니 뭐 차는 후륜. 차는 우린. 자동차는 차는 후륜. 후륜. 네, 네.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볼까? 타이어 값은 누가 내나요? 오, 액션은 최고다. 연기. 연기만 많이 내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되게 아 멋졌어요. 저기 액션은 연기만 최고였어요. 많이 내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아무튼 연기 오늘 1등. 연기 1등. 네. 네. 이게 또 뭐라고 코너가 왔습니다. 3.3 트윈 터보의 대결인데요. G70 대 스팅어. 얘가 조금 미쳤는지 론치 컨트롤을 했는데 5000rpm으로 올라가네? 지금 저녁 다 됐으니까 디너로 한번 해보실래요? 아 진짜 정말 연세가 많이 들어가는 게 참 느껴지셔서 참 기쁩니다. 지금 뒤에 들어가 있는데 5000rpm이 뜬다고요? 아 피었군요. 죄송해요. 그러면 잘 될 것 같네요. 스팅어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병희 씨? 언제나 그렇듯 제가 항상 불리한 조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준비 3, 2, 1, 출발! 와,
아니 저녁 먹고 출발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바로 디너 모드인데요. 런치 컨트롤이 저게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요. 런치 컨트롤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요것 때문에 지금 참 어렵습니다. 런치 컨트롤 어려워요, 이 스팅어는. 스팅어와 달리 G70이 이제 론치 컨트롤 레디라고 아예 계기판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보를 표시해줘서 일단 쓰기는 더 편해진 것 같아요. 3, 2, 1, 출발! 이번엔 스팅어가 좀 출발 빨랐어요. 차가 뒤가 미끄러지고 있어요. 5초 이겼습니다. 오, 뭐야, 지금 저거 뭐 만만하네요? 뭐 하신 거예요? 자, 저는 계측기에 지금 4.80이 찍혀 있습니다. 4.80. 아니 근데 4.80인데 왜 그렇게 늦게 오셨어요? 스타트가 늦긴 늦었네요. 네. 이 발진 가속 테스트는 이 지금 두 대의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공차 중량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맞춰져 있고 정확하게 사륜구동과 후륜구동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륜구동, 후륜구동의 차이. 근데 어쨌든 사륜구동으로 하게 되면 드래그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그리고 어쩌면 사륜구동 차가 0.1초 정도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